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요? 제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삼성 공장의 직원이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치는 것을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그는 손에 든 커피잔을 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우리가 더 나은 임금과 짧은 근무 시간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지만 만약 회사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옆에 앉아있던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나도 그 생각을 했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물러서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고 그걸 위해 싸워야 해. 하지만 그들이 정말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면 우리는 직장을 잃게 될 거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이 동네 사람들 모두가 어려워질 거야. 처음엔 단순한 요구였지만 지금은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 같아. 동료는 그의 손을 잡고 힘을 주며 말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지 몰라. 하지만 이건 우리가 맞서야 할 싸움이야.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무언가를 희생해야 할 때도 있잖아.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희생이라. 하지만 그게 우리 모두를 잃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까? 과연 인도의 삼성 공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람이 요란하게 울리면서 잠에서 깼어요. 저는 신음소리를 내며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말았죠. 5시 30분이었어요. 또 하나의 월요일이 시작된 거예요. 제 이름은 라비예요. 그리고 제 하루는 항상 이렇게 시작돼요. 침대에서 몸을 굴리며 일어났고 차가운 바닥에 발이 닿았어요. 집안은 고요했어요. 부모님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화장실로 가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보니 30대 초반의 남자가 저를 응시하고 있었죠. 그게 저예요. 라비. 공장에서 일하는 설비 기술자예요. 급하게 샤워를 마친 후 저는 작업복을 입었어요. 파란색 유니폼에는 가슴 주머니에 제 이름이 자수로 새겨져 있었죠. 이 옷은 편안하고 익숙했어요. 5년 넘게 이 유니폼을 입어왔거든요. 주방에 가서 진한 커피 한 잔과 토스트를 만들어 먹었어요. 그 향이 작은 주방을 가득 채웠고 그 순간 여러 번 겪었던 아침들이 떠올랐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생각했어요. 공장에서는 항상 고쳐야 할 기계가 있거든요. 늘 뭔가 손봐야 할 게 있어요. 밖으로 나가 문을 잠그고 보니 해가 이제 막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늘은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고요. 거리에는 이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웃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옆집에 사는 샤르마 아저씨가 식물을 물 주고 계셔서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길은 짧았어요. 거기서 저와 마찬가지로 전자제품 공장으로 향하는 사람들과 합류했죠. 그 공장은 첸나이 외곽에 있는 꽤 큰 공장인데 한국 회사 소속이에요. 우리는 냉장고와 세탁기를 만들고 그 제품들은 인도 전역과 해외로도 팔려나가요. 버스가 도착했고 모두들 버스 안으로 비집고 들어갔어요. 꽤 붐볐지만 저는 이미 익숙해졌어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자 버스는 덜컹거리며 출발했어요. 창밖으로는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길거리 상인들은 가판대를 차리고 가게들은 셔터를 열기 시작했고 교통량도 점점 늘어났죠.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제 일을 생각했어요. 저는 설비 기술자로서 하루 종일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관리하는 일을 해요. 기계가 고장나면 고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기 점검도 하고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일이죠. 화려한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이 없으면 공장은 멈춰버릴 테니까요. 버스는 공장 정문 근처에 우리를 내려줬어요. 공장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벌써 기계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제 심장 박동 소리만큼이나 익숙했어요. 공장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요. 그만의 리듬과 맥박이 있거든요. 앞쪽에서 제 동료들이 보였어요. 아르준이 손을 흔들며 인사하더라고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는 오랜 세월을 함께 일했어요. 점심을 나누고
가족들 이야기도 나누며 지냈죠. 직장에서 친구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공장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평소와는 다른 아침 분위기였죠.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들리지가 않았어요. 일 시작하기 전에 나누는 평범한 대화가 아니라 뭔가 화난 듯한 소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걸음을 늦추고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그때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들이 흔들고 있는 팻말에 적힌 글씨를 읽으려고 눈을 가늘게 떴죠. 임금 인상, 근무 시간 단축, 우리의 권리를 요구한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시위인가요? 파업인가요? 제가 이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공장은 항상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물론 우리 모두 가끔씩 일에 불만이 있긴 했지만 이건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아르준이 저를 보고 머뭇거리는 저를 향해 손짓하며 소리쳤어요. 라비, 우리랑 같이 해. 군중의 소리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어. 저는 순간 멈춰 섰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안의 한 부분은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누구나 더 나은 임금과 짧은 근무 시간을 원하잖아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죠? 우리가 직장을 잃게 되면요. 그 자리에 서서 시위에 동참할지 아니면 그냥 일하러 들어갈지 고민하는 순간. 이 아침이 결코 평범한 아침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제가 서 있었어요. 제가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겠죠. 군중의 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합류하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뭉쳐져서 커다란 외침이 되었어요. 저는 공장 건물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팻말을 든 제 동료들을 바라봤어요. 이 순간 제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뭐가 옳은 선택일까요? 머릿속이 온갖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대체 무엇을 두고 시위하는 걸까요? 단순히 임금과 근무 시간에 관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걸까요? 회사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줄까요? 아니면 거부할까요? 그리고 저는요, 만약 제가 시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 친구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생각할까요? 해가 점점 더 높이 떠오르며 공장 부지의 긴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평소처럼 시작됐던 이날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날로 변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더 이상 예전과 같지는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군중이 점점 더 커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그저 평범한 출입구였던 공장 정문이 이제는 마치 전쟁의 최전선처럼 보였어요. 제 동료이자 친구들인 노동자들이 팻말을 흔들며 구호를 외쳤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제 귀를 울릴 정도로 큰 소리가 됐어요. 임금 인상, 근무 시간 단축, 사람들이 외쳤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다른 공장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우리 공장이었죠. 수년간 우리가 일했던 곳, 냉장고와 세탁기를 만들었던 곳, 그 제품들은 인도 전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매일 쓰이고 있었어요. 군중 속에서 제 친구 아르준을 발견했어요. 그는 소리 지르느라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머리 위로 팻말을 높이 들고 있었어요. 그가 저를 보자 손을 흔들며 부르더군요. 라비, 여기로 와. 그가 소리쳤어요. 우리 권리를 위해 싸우는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당연히 저도 더 나은 임금과 짧은 근무 시간을 원했죠. 누가 안 원하겠어요? 하지만 뭔가 꺼림칙했어요. 공장 건물들을 둘러봤어요. 이곳은 지난 5년간 제게 두 번째 집 같은 곳이었어요. 첫 출근했던 날을 떠올렸어요. 이렇게 큰, 유명한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요. 이건 그저 직장이 아니었어요.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였죠. 이 공장을 소유한 한국 회사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고용주 중 하나였어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우리를 다른 공장들보다 훨씬 잘 대해줬어요. 우리는 정당한 임금을 받고 추가 근무 시에는 초과 근무 수당도 받았고 공장도 항상 깨끗하고 안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은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요. 임금 2배로 올려라. 제 옆에서 누군가 외쳤어요. 우리는 주 5일 근무제를 원한다. 또 다른 사람이 소리쳤어요. 아이들 학비까지 회사가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어요. 다른 공장에서 일하는 제 친구들이 떠올랐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긴 시간을 일하고 임금도 더 적었고 공장 환경도 우리보다 훨씬 안 좋았죠. 시위는 며칠 동안 계속됐어요. 노동자들이 정문 앞에 줄을 서서 들어가지 않으려 했고 공장 안의 기계들은 멈춰 있었어요. 마치 우리 공동체의 심장이 멈춰버린 것처럼 이상하고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저도 공정한 대우를 원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꽤 괜찮은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우리 모두에게 해가 될까봐 걱정됐어요. 제 결정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예전엔 같이 농담하고 점심을 먹던 친구들이 이제 저를 배신자처럼 보더라고요. 속이 쓰렸지만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걸 지켰어요.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아르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여전히 열정이 가득했지만 걱정도 엿보였어요. 왜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거야? 라비, 그가 물었어요. 너도 더 나은 걸 원하지 않아? 저는 제 생각을 설명하려 했어요. 당연히 원하지, 아르준. 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게 걱정이 돼. 만약 회사가 여기서 철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건데? 아르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넌 그냥 겁먹은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그의 말이 아팠지만 저는 이 모든 일이 나쁜 결과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날이 지나면서 소문과 속삭임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번 파업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했어요. 큰 정치 세력이 우리 공장을 이용해 뭔가를 보여주려 한다는 거였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몇몇 시위자들이 돈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 중에는 우리 공장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무엇이 진실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어요. 항상 안정적이고 믿음직스럽던 이곳이 이제는 흔들리고 불안정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경찰이 나타났어요. 그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루 만에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체포됐거든요. 그 이후로 분위기가 빠르게 변했어요. 분노에 찬 외침은 걱정, 어린 속삭임으로 바뀌었어요. 그날 저는 다시 아르준을 봤어요. 그의 눈에서 열정은 사라져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어.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요구했나 봐. 하지만 가장 무서운 소문은 며칠 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려 한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몇 번이고 터키라는 나라 이름을 들었어요. 그 생각에 속이 울렁거렸어요. 만약 공장이 떠나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들은, 우리 공동체 전체는 일자리를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고 이 공장에 의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석양을 배경으로 서 있는 공장 건물들을 바라봤어요. 이곳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좋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일자리뿐만 아니라 자부심, 발전,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많은 걸 요구하면서 우리가 모든 걸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닐까? 앞으로 며칠이면 결과가 나올 텐데 정말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멀리 가버린 건 아니길 바랐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수년간 일해온 공장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아침 공장 정문을 들어서면서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휴식 시간에 친구인 아르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화가 동시에 묻어났어요. 라비, 왜 우리랑 같이 안 해? 그가 물었어요.
너도 더 나은 환경을 원하지 않아.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 대화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르준, 내가 왜 시위하는지 이해해.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닐까? 아르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넌 그냥 겁이 나는 거야. 그는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뒤돌아서서 떠났고 저는 혼자 생각에 잠기게 됐어요.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속이 답답해졌어요. 아르준과 저는 수년간 친구였어요. 함께 점심을 나눠 먹고 농담도 주고받고 서로 도와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긴 것처럼 느껴졌어요. 휴게실을 둘러보니 예전에는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고요. 그곳이 마치 제게 제2의 집 같았는데 갑자기 저는 그곳에서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 후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기계 수리하고 생산 라인을 유지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공기 중의 긴장을 무시하기 어려웠어요. 공장의 평소 소음은 사라지고 대신 불안한 침묵이 감돌았어요. 가끔씩 밖에서 시위대가 외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소문이 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번 파업이 정치적이라고 말했어요. 큰 정치 단체가 배후에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시위대 중 일부가 돈을 받고 시위에 참여한다는 소리도 들렸어요. 이제는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들은 대화는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2명의 관리자가 조용히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회사가 터키에 새로 연 시설에 대해 언급했어요. 공장이 떠난다는 생각이 제일 무서웠어요. 이 일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저희 가족, 이웃, 그리고 이 지역 전체의 문제였죠. 공장이 떠나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처음 이 일을 구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부모님은 제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큰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 라며 자랑스러워 하셨죠. 이 일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였죠. 몇 년 동안 이 공장이 우리 지역에 가져온 변화도 봤어요.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상점들이 문을 열었고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일하러 이곳으로 오기도 했어요. 우리 첸나이의 작은 동네가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발전이 끈 하나에 매달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희망과 에너지로 가득 찼던 시위가 이제는 위험하게 보였어요. 우리가 너무 밀어붙이다가 모든 걸 잃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들었어요. 며칠 후 다시 아르준을 만났어요. 그는 지쳐 보였고 걱정스러워했어요.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어.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요구했을지도 몰라. 저는 내가 그랬잖아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아르준은 내 친구였고 지금은 힘들어하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무슨 일로 생각이 바뀌었어? 라고 물었어요. 아르준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제 경찰이 왔어. 시위대 몇 명을 체포했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끌려갔어.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어. 저도 그 두려움이 뭔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회사에서 떠날 생각한다는 소문 들었어. 제가 물었어요. 아르준의 눈이 커졌어요. 떠난다고? 공장을 닫겠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충격이 묻어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제가 말했어요. 관리자들이 생산을 터키로 옮길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 아르준은 근처 벤치에 무겁게 주저앉았어요. 생각도 못했어. 우리는 그저 더 나은 환경을 원했을 뿐인데 이렇게 그들을 쫓아낼 줄은 몰랐어. 저도 그의 옆에 앉았어요. 나도 알아.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난 시위가 걱정됐던 거야. 가끔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깥의 시위대 소리도 이제는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그들도 뭔가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듯 보였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 아르준이 마침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회사랑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어. 무조건 요구하는 것만이 답은 아닌 것 같아. 어딘가 중간 지점이 있을 거야. 아르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처음부터 대화로 해결했어야 했나 봐. 우리가 거기 앉아 있을 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중요하지만 더 큰 그림도 봐야 한다는 거죠. 이 공장은 우리 지역에 많은 것을 가져다 줬어요. 일자리, 발전, 그리고 자부심까지요. 그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고 현명하게 싸워야 할 일이었어요. 공장 건물을 바라보니 하늘을 향해 쭉 뻗은 벽들이 보였어요. 모든 게 힘들었지만 어딘가에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아마도 우리는 아직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르준과 함께 작업장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지키며 이 공장이 우리 삶을 바꾼 이 기회가 이곳에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그날 아침 일찍 눈을 떴는데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예전엔 기회의 상징이었던 공장 문이 이제는 전쟁터처럼 보이더라고요. 공장에 다가가자 분노와 두려움으로 일그러진 익숙한 얼굴들이 가득했어요. 구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어요. 정당한 임금, 정당한 근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군중 속에서 아르준을 발견했어요. 그는 주먹을 높이 치켜들고 있었죠. 우리 시선이 마주쳤는데 그의 눈에는 결연함과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와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 그가 이 시위에 이렇게 강하게 임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물결에 밀려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갑자기 정문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하더라고요. 카키색 유니폼을 입은 경찰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차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군중의 구호가 경고의 외침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어. 누군가 소리쳤어요. 공포에 질린 채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잡아 끌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경찰차로 끌고 갔어요. 군중은 마치 폭풍 후에 휩쓸린 바다처럼 이리저리 요동쳤어요. 비명 소리가 들리고 피켓들이 허공을 날아다녔어요. 아르준, 저는 소리치며 혼란 속에서 친구를 찾으려 했어요. 결국 그를 발견했는데 2명의 경찰이 그를 붙잡아 차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군중을 뚫고 그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그를 놔줘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지만 제 목소리는 소음에 묻혀버렸어요. 점점 가까워지자 아르준의 눈에 비친 두려움이 보였어요. 그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요. 막 그에게 손을 뻗으려던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았어요. 뒤로 물러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경찰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같이 끌려가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저는 뒤로 물러나며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르준이 경찰차에 밀려 들어가는 모습이요. 문이 쾅 닫히고 그는 그렇게 사라졌어요.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소란이 가라앉고 나서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흩어진 시위의 흔적들이 보였어요. 찢어진 피켓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그 속엔 산산조각난 희망과 깨진 약속들이 담겨 있었어요. 공기는 실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잠시나마 마음을 가다듬고 싶어서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그 안에는 몇몇 동료들이 작은 TV 앞에 모여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화면에 뜬 헤드라인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공장 시위에서 100명 이상 체포. 방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해졌어요. 리포터는 노조의 요구와 회사의 대응, 그리고 정부의 개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거의 지나가는 말처럼 언급한 한 가지가 제 귀에 꽂혔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회사는 생산을 터키에 있는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터키라고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얼굴을 보니 저와 같은 두려움이 비치고 있었어요.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공장이 떠나면 우리 지역 전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거요. 가족 생각이 났어요. 처음 이 일자리를 얻었을 때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이 공장이 우리 동네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도요. 도로도 생기고 학교도 생기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져다 줬어요. 우리가 너무 무리한 탓에 이 모든 게 사라질 수도 있는 걸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소문이 공장 안을 들불처럼 번졌어요. 누군가는 노조 지도자들이 너무 강경하게 나섰다고 비난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회사가 노동자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며 손가락질했어요. 저는 이제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겨우 아르준을 찾았어요. 그는 풀려났지만 그의 눈에서 사라진 불꽃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는 옆에 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패배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걸까? 저는 그를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실 저도 괜찮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한때 확고해 보였던 미래가 이제는 우리 소나귀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가 앉아있는 동안 주변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 조각들이 귀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일자리 걱정,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일을 찾아보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 모두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어요. 정말 공장이 떠나면 어떻게 하지? 누군가 물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지? 그 질문은 공기 중에 대답 없이 떠돌았어요. 창밖으로 공장을 바라보았어요. 오랫동안 제게 두 번째 집과도 같았던 그 공장을요. 우뚝 솟은 굴뚝과 기계들의 굉음이 이제는 너무나도 불안정해 보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공장 주변에 생긴 작은 가게들이 예전만큼 붐비지 않았어요. 가게 주인들도 그 소문을 들었을까요? 그들도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까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을 지나쳤어요. 그 학교도 회사의 지원으로 지어진 곳이었어요. 공장이 떠나면 학교도 사라지겠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불확실함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부모님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은 제 직장을 너무 자랑스러워하셨고 우리 가족에게 안정을 가져다 준 것도 이 직장이었거든요. 어떻게 그 안정이 곧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을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날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어요. 체포된 사람들, 공장 이전에 대한 소문, 모두의 눈에 비친 두려움까지 그 모든 게 너무 무거웠어요. 아르준과 그 시위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 생각이 났어요. 그들은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을 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한 걸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하나의 질문이 저를 괴롭혔어요. 받아야 마땅한 것을 위해 싸우면서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걸 잃지 않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무거운 생각을 안고 겨우 불안한 잠에 들었어요. 내일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날이 될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날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해요. 제가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집으로 걸어가면서 땀에 젖은 손바닥에 합격 통지서를 꽉 쥐고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죠. 우리 작은 집의 낡은 대문을 밀고 들어가니 부모님이 마당에 앉아 계셨어요. 엄마는 아빠의 낡은 셔츠를 꿰매고 계셨고 아빠는 신문을 읽고 계셨죠. 제가 다가가는 소리를 듣고 두 분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빛엔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저 합격했어요. 저는 편지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 순간 부모님 얼굴에 퍼지던 기쁨은 제가 여태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엄마는 셔츠랑 바늘을 떨어뜨리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빠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제 등을 두드리셨어요. 우리 아들, 아빠는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날 밤, 우리 집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이웃들도 축하하러 왔고,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열어줄 기회였거든요. 그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어깨를 펴고 다녔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저기 랍이 지나가네. 그들이 말했어요. 이제 큰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하는구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중요한 무언가의 일원이 된 느낌이 참 좋았어요. 첫 출근 날도 절대 잊지 못해요. 그 공장은 거대했어요. 마치 금속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작은 도시 같았죠. 기계들은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고 그 소리는 하나의 산업 교향곡 같았어요. 저는 그곳에 서서 작아 보였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뭔가 더 큰 것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그 공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직접 보게 됐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모두의 삶을 바꾸었죠. 공장에서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새 도로가 건설되었고 근처에 상점과 식당도 생겨났어요. 공장 직원들의 아이들을 가르칠 새 학교까지 세워졌어요. 제 친구 아르준의 가족도 공장 덕분에 처음으로 냉장고를 살 수 있었어요. 제 사촌 프리아도 조립 라인에서 일한 덕분에 딸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고요. 이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어요. 가족들을 가난에서 끌어올려주는 생명줄이었죠. 공장이 확장된다는 발표가 있었던 날도 기억나요. 큰 행사가 열렸고 연설과 함께 리본을 자르는 의식이 있었죠. 우리 마을의 대표는 공장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번영을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때 저는 가슴속에서 자부심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제가 이 성공 스토리의 일부라는 사실이 너무 뿌듯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단순히 돈이나 발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공장은 우리에게 존엄성을 줬어요. 우리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숙련된 기술자였고 세계적인 회사의 일원이었죠. 제가 사람들에게 냉장고를 만드는 라인에서 일한다고 말하면 그 제품들이 인도 전역에서 팔리고 심지어 다른 나라로도 수출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며 저를 존경했어요. 지금 공장 밖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껴요. 그들이 더 나은 임금과 짧은 근무 시간을 원하는 마음을 이해해요. 누가 그런 걸 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다가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저는 이제 막 학교를 마치려는 제 조카를 생각해요. 그 애도 언젠가는 저처럼 공장에서 일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다가 그 기회가 사라져버리면 어쩌죠? 물론 공장이 완벽하진 않아요. 저도 알아요. 어떤 날은 일이 힘들고 몇 시간씩 서 있다 보면 허리가 아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 친구들이 다른 곳에서 하는 일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운이 좋은 편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안전 장비도 있고 정기적인 휴식 시간도 있고 관리자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죠. 이런 건 당연히 여기선 안 될 일이에요. 해질녘 공장의 굴뚝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 때 저는 목이 메어요. 이곳은 저에게 단순한 일터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성장했고 배우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왔거든요. 저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를 바라요. 공장을 지키면서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길 바래요. 왜냐하면 저는 그 높은 건물들과 바쁘게 돌아가는 생산 라인을 볼 때 단순히 기계나 제품만 보지 않거든요. 저는 그 안에서 희망, 진보,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의 미래를 봐요. 그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아르준이 말을 할 때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에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아르준 말이 맞았어요. 처음부터 대화를 시도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사실 저는 늘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어요. 마치 제 동생이랑 TV 리모컨을 두고 싸울 때처럼요. 결국 우리는 싸우기보다는 서로 타협하는 방법을 찾곤 했어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이 공장이 저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어요.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였고 발전을 상징하는 곳이었거든요. 이 공장에서 처음 일하게 됐을 때가 생각나요.
온 가족이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구라브 자문을 만들어 주셨고, 아버지는 이웃들에게 우리 아들이 큰 전자공장에서 일해 라며 자랑스러워 하셨죠. 마치 제가 금메달이라도 딴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위험에 처했어요. 노조의 요구로 인해 우리 노동자들과 회사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생겼거든요. 마치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양쪽이 힘껏 잡아당기는데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요. 사람들 눈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르준처럼 제 친구들 중 많은 이들이 우리가 너무 멀리 간 건 아닌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오후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서 아르준이 말했어요. 이렇게 상황을 키우기보다는 협상했어야 했어. 그의 목소리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힘이 빠져 있었어요. 그의 눈에 후회가 담겨 있었죠. 주위를 둘러봤어요. 평소보다 식당이 훨씬 조용했어요. 늘 들리던 웃음소리와 대화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작은 무리로 앉아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모두들 얼굴이 굳어 있었고 마치 우리 모두 위에 검은 구름이 드리워진 것 같았어요. 가족 생각이 났어요. 이 직장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 온 삶 말이에요. 우리는 작은 마을에서 도시로 이사 왔고 제 여동생은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심지어 작은 차도 한 대 있어요. 크진 않지만 우리의 것이죠. 이 모든 게 공장에서 받는 안정적인 월급 덕분이에요. 하지만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도 생각났어요.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그저 빈 들판뿐이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된 도로도 생기고 가게들도 생겼고 저녁이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작은 공원도 있어요. 공장이 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몇 노동자들이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거든요. 조용히 들어와서 고개를 숙인 채 눈을 피하는 모습이었죠.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다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공장 안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마치 폭풍이 오기 전의 공기처럼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보였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혼란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심지어 정부도 이번 일에 관여하게 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뉴스에서는 델리에서 고위 관리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돕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총리도 이번 일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럴 만도 했죠. 이 공장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지역 경제 전체의 중요한 곳이니까요. 이 모든 걸 생각하니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물론 우리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그림을 보는 것도 필요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과 실제로 가능한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거든요. 이 공장이 우리에게 준 게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금 느끼게 됐어요. 발전, 안정감, 자부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욕심을 부리다 잃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인생에서는 언제 밀고 나가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 알아야 한다. 이제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모든 걸 다 요구하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퇴근하면서 공장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큰 굴뚝들이 오렌지빛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어요. 지는 해가 굴뚝을 마치 빛나는 것처럼 만들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달라졌어요. 새로운 목적의식이 생겼다고 할까요? 저는 더 열심히 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단순히 월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공장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요. 저처럼 다른 사람들도 더 나은 삶을 만들고 그들의 가족을 자랑스럽게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아르준과 몇몇 친구들과 얘기했어요. 우리끼리 관리진과 대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어요.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양쪽 다 아직 화가 나 있고 불신이 가득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 공장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 왔으니까
우리 사이에 다리도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아침 공장에 들어서면서 저 자신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물론 두려웠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제 주위의 얼굴들을 봤어요. 제 동료들, 제 친구들이죠. 우리는 함께 많은 일을 겪었어요. 이제는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 걸음을 내디뎠어요. 이제 하나씩 대화를 시작할 때예요. 우리 공장의 미래, 우리 공동체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꿈들이 이 대화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 역할을 할 준비가 됐어요.